지구촌 및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가이브 TV입니다. 난가이브 인생 고백 고해성사 3편에 이어서 오늘 그 마지막 편 4편을 보내드립니다. 정말 이 고해성사를 하기 전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그 비서 여인과 3개월도 안 돼서 그 어떤 이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요,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나와 사귀기 전에 만난 남자들은 3개월을 못 버티고 모두 떠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기보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금만 화가 나면 보통 사람들의 10배 이상의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낼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발악을 합니다. 정말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시 저의 사회적 위상에 또 이혼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생전 처음 당해보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스트레스로 심한 원형 탈모가 나타나고요, 마취도 없이 큰 바늘로 머리 두피를 40여 회 찌르는 치료를 2년 넘게 받고서야 겨우 진정을 하게 되었죠. 참고 살다 보니 약간의 적응이 되기도 하였으나 그런 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도 그 정세를 인정하고 병원에 가보기로 약속을 했다가도 다음 날이면 금방 취소해버립니다. 물론 상황이 온전하고 평온할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김 과장 그녀는 정말 천추의 한을 삼키고 저주를 주문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중간에 수없는 후회도 하였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녀와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모든 생활에 부인이 된 그녀와 엮여 있어서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김 과장 역시 저를 좋아하는 하지만 미운 감정 때문에 쉽게 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년이 흐르고 드디어 겪지 말아야 될 그녀의 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런 질환을 자세하게 이해시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어느 상황에서 남자의 유혹도 물리칠 수 없는 정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나는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만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의 여동생이 유방암에 걸려서 지방으로 병문안을 가고 내가 집이 없는 사이에 남자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와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커플티까지 걸치고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장면을 제가 설치한 CCTV로 멀리서 저의 형제들과 보게 됩니다. 물론 이 CCTV는 집을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설치한 그런 시설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장면을 찍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 CCTV 설치를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직접 마주치면 멀쩡한 남자도 눈이 돌아가서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다행히 저는 그날 멀리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2의 가정은 저의 마지막이었고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랄까. 혼인신고도 자식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자식은 저는 일찍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비서 그녀는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락처도 모릅니다. 아마 전화번호를 다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 헤어지고 어느 순간 제가 살고 있는 구례로 다녀간 흔적을 남겼습니다. 카톡 카스토리에 말이죠. 올 일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헤어지고 마지막 통화가 될 때까지 제게 욕만 해댔으니까요. 그동안 김 과장은 차장이 되고 부장으로 진급합니다.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바람결에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진심으로 김 과장에게 직간접으로 용서를 빌었고 남은 인생을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밤에 김 과장 그녀가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반가웠지만 어리둥절했습니다. 먼저 사귀던 남자는 어떻게 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둘이 곧 제주도로 여행 갈 것이라고 하더군요. 우연히 나의 유튜브를 보고 전화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녀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진심 어린 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홀가분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김 과장 그녀와는 지금까지 더 이상 연락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신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정말 고통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왜 여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혼자 밥해 먹기가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밥해줄 여자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대부분 독신 남자들은 그런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의 솜씨를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 불행하고 고통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명색이 유명 호텔 셰프를 했습니다. 그것도 방송에 많이 출연한 덕분에 스카우트에 해당되는 계약직을 해서 호텔에서 근무한 부분입니다. 나는 남들이 맥가이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펼쳐 보여줄 수 있는 가족과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하나의 큰 즐거움이니까요. 여행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텃밭도 같이 가꾸고 싶고요. 내가 기타 쳐주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집필한 소설에 대해서 같이 대화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같이 제작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몇 푼을 벌어도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기촌을 시킨 성취감도 같이 즐기면 기쁨도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고통을 받고 살고 있으니까 아직 죄의 대가가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실 그녀와의 만남도 첫 번째 배신의 형벌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 과장 그녀를 또 배신했으니 그 형벌이 몇 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정말 이성의 만남조차 허락되지 않은 형벌을 받고 있고요. 유튜브를 시작한 최근 1년 동안 만났던 몇 여인들이 하나같이 사탄이었던 것을 보면 다양한 형벌이 아직도 제게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50에 잃는 주역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우리 시청자들 분께서 읽어보시라고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늘의 뜻이라는 요지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의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후반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못한 봉사를 다하는 것으로 그 죄를 면제받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굴에는 총 양봉 농가가 140여 곳 됩니다만 이렇게 전시장까지 갖춘 곳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곳 전시장에는 다양한 꿀 제품들이 판매 가격과 함께 잘 전시되어 있고요. 직접 견학도 하고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꿀 종류는 아카시아 꿀, 야생화 꿀, 밤꿀이 있고요. 그 외에 편리하게 드실 수 있도록 스틱 제품도 있습니다. 또 최고 품질의 프로폴리스와 로열 젤리, 그리고 화분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먼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예쁜 포장과 함께 택배 배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꿀은 남가이버TV에서 추천드리는 만큼 품질에서만큼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꿀은 대한민국 양봉협회에서 공인한 최고 품질 등급인 1등급 플러스로 QR코드로 공인된 홀로그램 품질 보증 스티커가 부착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 등급의 품질 보증 마크가 부착되는 제품은 지리산 굴의 140여 곳 양봉농가 중에서 1에서 이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효능 좋은 진짜 천연 벌꿀을 찾고 계시다면 이곳 CJB 참 좋은 벌꿀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200% 보상해드립니다. 문의는 010-9045-9532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